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손에 손을 잡고 평화를 노래했던 1988년 서울올림픽이 열린 지도 어느새 33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손에 손을 잡고 입장했던 각국 선수단의 풍경을 최근에는 아쉽게도 볼 수가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아쉬운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도쿄올림픽이 관중 없이 치러진 데 이어 최근 코로나19의 새 변이인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12월 스위스 루체른에서 열릴 예정이던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도 전격 취소됐습니다. 네, 당장 내년 2월로 예정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을지도 관심인데요. 전염병의 세계적인 대유행 속에 스포츠 경기조차 즐길 수 없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네, 다시 한번 손에 손 잡고 함께하는 세상을 기대해 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주 경남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전주보다 늘어난 567명으로 하루 평균 81명을 기록한 가운데 무증상과 가족 간의 전파 감염자 수도 모두 늘었습니다. 경남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성과 거제, 통영과 진주, 사천이 손을 잡고 공동 대응에 나섭니다. 지난 주말 통영 욕지도에서 모노레일 차량 추락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예견된 사고였다는 지적인데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경남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린 가운데 12월 1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출퇴근길, 도로가 결빙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27일까지 경남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전주보다 늘어난 567명으로 하루 평균 81명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창원이 180명으로 가장 많았고 양산이 121명, 김해 97명, 거제 35명, 함안 29명, 고성 28명의 순서입니다. 확진자 한 명이 주위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전주보다 증가해 1.17을 보였습니다. 또한 무증상 감염자 수와 가족 간의 전파 감염자 수 비율 모두 늘었습니다. 확진자의 주요 증상은 발열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침과 인후통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단계적 일상 회복 속에서 경남은 소규모 집단 감염 등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데요. 고성과 거제, 통영, 진주, 사천 등 지리적으로 가까운 경남의 서남권 5개 시군이 모여 방역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최근 고성군에서 외국인 근로자 1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 모두 인근 사천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 대규모 지역 감염이 우려됐지만 고성군과 사천시가 공동으로 외국인 근로자 188명을 선별 검사해 추가 확진자를 찾아내면서 확산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같은 생활권에 있는 고성과 통영, 거제, 진주, 사천 등 경남 서남권 5개 시군이 협약을 맺고 코로나19 방역에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 혼자의 힘으로만 감염병을 대응하는 일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처하고 그리고 시군 간의 경계 지점에 있는 증상이 있는 확진자들은 주저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검사해서 확진자를 더 이상 확산시키지 않는 것, 이것이 이 협약식의 의미입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5개 시군은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지역 이동을 최대한 제한하고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게 됐습니다. 특히 지역으로 가는 근로자 고용 시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방역 강화로 코로나 확산을 막을 계획입니다. 조선소 근로자들이 통영, 고성, 인근 부산까지 이렇게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이동이라 하는 게 굉장히 방역에서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로 이동할 때는 PCR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무보다로 공동 대응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방역 공동 대응을 위해 힘을 합친 경남의 서남권 5개 시군. 행정 경계 없이 정보 공유와 인적 물적 교류 등으로 촘촘한 방역막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며칠 전 통영 욕지도에서 모노레일 차량 추락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객 8명이 다쳤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미 예고된 사고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났는지, 막을 방법은 없었는지 인제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김태구 교수님과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이번 통영 욕지도 모노레일 차량 추락 사고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속도를 제어하는 장치에 문제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레일이 너무 이제 경사지게 설계가 돼서 설치가 됐었는데 또 그러면서 당초에 차량이 6대로 그 운행이 되다가 상업성이 떨어지니까 10대로 운행편을 늘렸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레일에 가해지는 하중이 너무 이제 심해지니까 두 번째 원인이 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선로가 뒤틀리는 현상 때문에 선로의 이제 두께를 4.5T에서 6T로 이제 바꿨는데 선로 교체 후에 정상 작동 여부를 꼭 확인해야 되는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정이 됩니다. 네, 추락 사고 3가지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 관광지마다 모노레일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모노레일 이 안전사고만 40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예. 사고가 계속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사고가 발생을 하면 사실은 이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예. 사고 주체가 있어야 되지, 사고 조사 주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사고를 조사할 만한 여력, 즉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이제 검사 기관과 합동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런 조사가 자세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이 얘기는 사고 원인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네, 계속해서 이런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럼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통합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통합 안전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주체가 있어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책도 세우고 그러면 사후에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사후 이제 관리까지 이제 점검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이 안전관리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지 이런 이제 안전관리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이런 동종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급하게 이런 안전관리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말씀하셨듯이 통합 안전관리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길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제대학교 김태구 교수였습니다. 네, 최근 경상남도가 통영 육지도 모노레일 차량 추락 사고와 관련해 도내 모노레일과 케이블카 등의 시설물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기간은 12월 1일부터 3일까지며 대상은 도내 모노레일 7개, 케이블카 3개 등 모두 13개소입니다. 도는 시군 관계부서, 대한산업안전협회와 함께 민관 합동 점검반을 꾸려 안전점검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약효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꾸지뽕은 농업인들에게 인기 있는 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판로 확보가 어려워 단기간에 소득을 내기는 쉽지 않다는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산청에서 개발된 산청 꾸지뽕은 산업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로 했습니다. 조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빨간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산청 꾸지뽕인 산음 동이목입니다. 지리산 토종 꾸지뽕을 개량한 작물로 가시가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산청 생비량면의 한 농가에서 약 17년에 걸쳐 개발했는데 지난해 품종 등록까지 성공했습니다. 말 그대로 신품종입니다. 가시가 없고 열매가 크면 수행이 반개장형으로 따기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따는 시기가 10월 중순 이후로서 11월 말까지로 만생종입니다. 산청에서 지리산 토종 꾸지뽕을 재배해온 크고 작은 농가는 모두 20곳 정도. 소비처가 적다는 이유로 산업화 작업이 더뎠고 이 때문에 꾸지뽕을 재배하는 농가 역시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산음 동이목의 개발로 판로 확보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산음 동이목을 활용한 즙이나 비누는 이미 유통을 시작했으며 떡과 젤리, 담금주 키트 등의 가공품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갈아 만든 꾸지뽕이라고
저 착즙 음료가 있고, 예. 그리고 지금 제품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떡에 3종으로 예. 꾸지뽕 착즙액을 넣어서 산음 동의목은 최근 산림청 공모 사업인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시범 사업에도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2년 동안 국비 25억 원을 들여 산음 동의목 산업 기반 조성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단성면 길리에서 대량 재배를 시작하는 한편 판로 확장을 위한 산업화 작업도 펼치게 되는 겁니다. 산청구는 일자리 창출과 주민 소득 증대는 물론이고 한방 약초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청군에서는 한방약초 산업을 제 핵심 전략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신품종 재배단지 시범 사업 추진으로 산청 꾸지뽕을 그 대표 품목을 육성해서 브랜드화할 계획입니다. 대량 생산 기반 구축에 산업화 작업까지 앞두고 있는 산청 꾸지뽕인 산음 동의목. 산청의 또 다른 대표 품종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조서입니다. 경남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린 가운데 12월 1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거창과 산청 등 서부 경남을 중심으로 12월 1일 오전까지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출근길, 도로에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어 결빙으로 인한 사고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바다 상황도 좋지 못합니다. 12월 1일까지 남해 동부와 동해 남부 해상에서 바람이 초속 18m까지 매우 강하게 불고 파도도 4m 정도로 높게 일겠습니다. 안전사고 없도록 발표되는 최신 기상정보를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고성의 한 편의점에서 흉기를 들고 위협해 돈을 빼앗은 3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고성경찰서는 11월 30일 새벽 1시 반쯤 술에 취한 A씨가 고성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업주를 위협해 14만 원가량을 빼앗아 달아났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도로에서 A씨를 발견해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고 때문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1월 29일 밤 11시 15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의 15층짜리 아파트 1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번 화재로 불이 난 집에 있던 60대 남성 A씨가 숨졌습니다. 당시 주민 18명이 스스로 대피하거나 소방에 구조됐고 이 중 2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지난 11월 29일 경기도 평택에 있는 주식회사 우성연료전지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시가 추진 중인 신산업 에너지 융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2천억 원 규모의 30메가와트급 연료전지 발전시설 유치와 투자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신산업 에너지 융복합단지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7,950억 원을 들여 둔덕면 일원에 데이터 센터와 냉동 물류 창고 등 4차 산업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